이번 시간에는 갑상샘 질환과 간호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갑상샘의 증대인데, enlargement of thyroid는 세 가지 장애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죠. 요오드 부족, 단순 갑상샘종, 심플 고이터, 난톡식 고이터, 노듈러 고이터를 일으킵니다. 또한 세균 감염으로 타이로이다이티스, 갑상샘염을 일으키고 양성 혹은 악성 종양인 갑상선 종양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일종의 이제 장애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그 장애가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순 갑상샘종. 원인과 병태 생리를 보면 갑상샘은 호르몬의 분비와 합성을 위해서 요오드를 필요로 합니다. 식사 시에 충분한 요오드를 섭취할 수 없거나 갑상샘 호르몬의 생성이 억압이 되면 호르몬의 결핍을 보상하기 위해서 뇌하수체의 TSH 분비가 증가가 되죠. 그러면 갑상샘을 자극하게 됩니다. 갑상샘은 TSH에 반응하고 신체의 대사 요구에 맞추기 위해서 샘이 커져서 목이나 가슴에 있는 구조를 억압함으로써 호흡기계 증상이나 연화곤란 등의 증상을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갑상샘종은 호르몬 결핍에 대한 적응으로 볼 수 있죠. 자, 이 고이터는 엔데믹과 스포라딕, 지역과 산발로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지는데, 엔데믹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바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토양과 물에서 요오드가 부족한 지역에서 요오드의 영양 결핍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지역 주민의 10% 이상에서 갑상샘 증대가 나타나는 경우를 말하죠. 또한 지역 갑상샘종은 겨울과 가을에 많이 발생하고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정도 많습니다. 갑상샘 호르몬의 필요량은 성장기간, 임신, 수유기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지역의 청년이나 임신부, 수유부에게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스포라딕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역에만 제한되어서 오는 것은 아니에요. 스포라딕이 나타나는 이유는 유전적 소인으로 요오드 대사에 결함이 있거나 혹은 갑상샘종을 형성하는 영양물질, 대표적으로 양배추, 콩, 땅콩, 복숭아, 완두콩, 딸기, 시금치, 무 등의 과다 섭취예요. 이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건 아닌데, 이 음식이 과다 섭취할 경우에는 갑상샘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 외에도 이 갑상샘종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이 티오유레아, 티오카바마이드 등이 있습니다. 단순 갑상샘종은 갑상샘의 증대가 악성종양이나 염증 질환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갑상샘 항진이나 저하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자, 사인 앤 심텀을 보면 갑상샘종 환자는 목의 혹이 너무 크게 자라서 목의 모양을 변화시킬 정도에서야 병원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는 연화곤란이나 호흡의 불편감, 천명음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목에도 혹이 생겨서 외모에 변화를 가져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진단은 환자의 병력, 갑상샘종 지역에 거주하거나 과량의 갑상샘종 형성 음식이나 약물의 섭취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사실 검사를 하는데 혈성 티록신은 정상이지만 방사성 요오드 흡수율 검사에서 보통 상승됨으로써 확진을 합니다. 협동적 관리를 보면 단순 갑상샘종의 치료 목적은 갑상샘이 더 이상 증식되는 것을 막고 샘을 정상 크기로 축소를 해야 돼요. 부분 갑상선
부분 갑상샘 절제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목이 너무 이 그림에서 보면 굉장히 큰 혹이 달려 있기 때문에 외모에 굉장히 불편감을 갖고 오죠. 그래서 목의 성형 혹은 호흡기 문제를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부분 갑상샘 절제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한 이것이 나중에 악성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악성의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부분 갑상샘 절제술이 필요하죠. 진단을 보면 갑상샘의 기능 상태는 대부분 정상이지만 갑상샘 기능 저하나 경미한 갑상샘 항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청 내 T3, T4 수준과 방사성 요오드 흡수율 검사는 정상 범위이죠. 결절이 있을 경우 생검을 통해 악성 유무를 확인하고 초음파 검사로 결절이 단단한지, 낭종인지, 혼합형인지를 감별을 해야 합니다. 갑상샘 스캔과 함께 시행되는 방사성 요오드 흡수율 검사는 갑상샘 결절의 수나 기능적 활동 상태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투약은 이 샘의 증식이 되는 것은 요오드의 부족에 대한 보상성 반응이기 때문에 요오드제나 혹은 갑상샘 호르몬의 치료제를 투약할 수가 있습니다. TSH와 갑상샘 호르몬의 생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레보티록신, 이 약물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레보티록신 0.5mg 1일당 이 약을 투여해서 2개월에서 6개월 내에 갑상샘의 크기를 정상으로 감소시키죠. 요오드 결핍이 있을 때는 요오드 치료, 루골 용액 또는 포화 요오드 칼륨액을 투여합니다. 요오드를 예방적으로 사용할 경우 갑상샘 기능이 저하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유의를 해야 합니다. 식이요법에서 만약에 지역성 갑상샘 중은 소금의 요오드를 첨가하여 사용하면 예방될 수가 있어요. 성인의 최소 요오드 요구량이 1일 200에서 30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소금의 요오드를 강화시키더라도 정상인에게 해가 없기 때문에 소금의 요오드를 강화시켜서 필요한 사람에게 보충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간호사는 소금의 요오드를 첨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대중의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오드가 포함된 소금 사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술, 종양이 너무 커서 식도나 기관을 압박하여 증상이 발생될 경우에는 이때는 부분적으로 파이로이덱토미, 부분 갑상샘 절제가 시행될 수가 있죠. 간호를 보면 연하곤란이나 호흡부전 같은 기도와 식도의 억압 증상을 잘 옵저베이션을 하고, 갑상샘종이 좀 큰 경우에 심한 불편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침대머리를 올려주고 꽉 조이는 옷은 피하도록 합니다. 음식을 잘 삼키는지 확인하고 연하곤란이 있는 경우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식사하도록 하고 소량씩 자주 섭취하게 합니다. 갑상샘 억제요법을 받는 대상자들에게 갑상샘 항진증의 증상과 징후, 불안 증가, 빈맥, 심계 항진, 설사가 있는지 관찰을 하고, 또한 치료에 대한 반응과 갑상샘 크기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됩니다. 갑상샘종 유발물질의 섭취를 피하도록 하고 예방을 위해서는 식이에서 요오드 섭취를 이제 강조하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브레스트하고 그 다음에 그 산부인과적 치료를 하게 될 경우에 갑상선 초음파를 많이 하죠.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여성 계통의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검진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두 번째, 파이로이다이티스.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급성고름, 두 번째 아급성, 세 번째 만성으로 나누어지는데, 급성고름 갑상샘염은 갑상샘에 세균이 침범이 되어서 발생을 해요. 근데 비교적 드문 질환이기도 하죠. 갑상샘은 혈관 분포가 풍부해요. 그리고 어떤 막에 쌓여 있다고 했죠. 그리고 요오드는 살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세균 감염에 대한 내성이 강해서 급성 감염은 드물게 나타납니다. 급성 고름 갑상샘염은 단순 갑상샘종, 갑상샘 결절, 갑상샘암 등 기존의 갑상선 질환을 가진 대상자에게 발생을 하고, 원인균은 주로 연쇄상구균, 포도알구균, 폐렴구균 또는 곰팡이균이나 기생충 등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급성 같은 경우에는 URI, 상기도 감염 후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염증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봄과 가을에 자주 발생하고 유행성 이하선염, 홍역, 인플루엔자, 아데노바이러스, 콕사키 바이러스 등과 관련이 있죠. 염증으로 인해서 폴리클, 여포가 손상이 되고 갑상샘 호르몬이 유리되어서 T3, T4가 증가하고 갑상샘 자극 호르몬 TSH가 억제가 되어서 수주일 후에 갑상샘 기능 저하 증상이 나타납니다. 갑상샘 실제 조직의 손상으로 인한 상흔과 유가종성 염증 소견이 나타나면서 회복 후에 가벼운 파이브로시스, 섬유화를 남깁니다. 만성 갑상샘염, 크로닉 사이로이다이티스, 그래서 하시모토스 사이로이다이티스라고 해요. 하시모토 질환이라고 하죠. 장기간의 염증 장애를 나타내고 갑상샘염 중에서 가장 흔한 형태를 말합니다.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30배 정도 흔하고 특히 중년 여성과 폐경기 여성에게서 많죠. 그레이브스 병과 마찬가지로 만성 갑상샘염은 자가면역과 관련이 되어 있고 유전성 소인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성 갑상샘염의 가장 흔한 형태는 하시모토 갑상샘염으로서 이는 갑상샘 저하증의 흔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병리 과정은 자가면역 질환으로 인해서 림프구가 갑상샘 항원에 감작이 되어서 자가항체를 생산함으로써 갑상샘 여포의 상피세포를 파괴하고 림프구가 침윤이 되면서 섬유화로 갑상샘의 딱딱한 결절을 형성하게 됩니다. 쌓이는 심통을 보면 급성 고름 같은 경우에는 발열, 갑작스럽게 갑상샘 주위에 목에 통증이 와요. 이 통증이 턱과 귀로 라디에이트, 방사가 되죠. 갑상샘의 국소적인 비대와 발적을 동반을 합니다. 아급성 같은 경우에는 근육통, 발열, 권태감, 인후통 등 상기도 감염 증상을 보이다가 점점 갑상샘이 커지고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갑상샘 중독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죠. 몇 주가 지나면서 갑상샘 호르몬이 감소하면 갑상샘 저하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완전 회복될 때까지 수개월이 걸려서 영구적인 갑상샘 저하로 진행되는 경우는 드물입니다. 만성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없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증식이 되는데 이런 것을 미만성 갑상샘종이라고 하죠. 샘의 증식으로 주위 조직에 압박을 주어서 호흡장애나 연화곤란이 옵니다. 자, 통증이 없기 때문에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개 중년 여성의 경우 갑상샘종이 딱딱하고 불규칙한 결절이 만져질 수 있기 때문에 암으로 오인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안정된 상태로 살아가지만 한 3분의 1 정도 되면 샘의 점차적인 위축이 되면서 갑상샘 저하증, 점액
수종이 나타납니다. 진단은 급성고름 같은 경우에는 백혈구수가 증가하죠. 갑상샘 기능 검사는 대부분 정상으로 나옵니다. 근데 폴리큘러 셀, 여포세포가 파괴가 되면 갑상샘 호르몬이 약간 상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갑상샘 스캔에서 감염 부위가 콜드 스팟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원인균 확인을 위해서는 이제 니들을 거기에다 꼽아서 빼내는 거죠. 이것을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FNAB를 시행합니다. 아급성 같은 경우에는 질병 초기 갑상샘 중독 증상 시에 갑상샘 여포세포의 파괴로 호르몬이 릴리징, 방출이 돼요. 그래서 갑상샘 호르몬 수치가 증가하고 방사성 요오드 흡수율이 감소하게 됩니다. 적혈구 침강 속도 ESR이 증가가 되죠. 그 다음에 백혈구 증가가 되고 소변으로 요오드 배설이 증가가 됩니다. 만성 같은 경우에는 갑상샘 조직 검사에서 특징적인 조직 변화가 나타나고, 혈전 검사에서 갑상샘 자가 항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진단할 수가 있죠. 치료는 급성고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안티바이오틱스 항생제요법을 실시하고, 만약에 약물에 반응하지 않을 경우 감염되어 있는 샘을 간단하게 절개 및 배농을 하죠. 이거를 이제 IND, Incision Drainage라고 하죠. 농양이 커지고 염증이 확산이 되면 폐혈증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해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아급성 같은 경우에는 중증 정도에 따라서 다른데, 경한 환자는 안정을 취하고 수분을 공급하고 통증 완화를 위해서 살리실릭 애시드를 사용을 하고, 살리실릭 애시드의 대표적인 게 이제 아스피린이죠. 그러면서 대증적인 증상 완화요법을 시행해요. 증상에 대한 요법이 대증요법이죠. 심한 경우에는 콜티코스테로이드를 투여해서 염증을 완화하고 샘의 압통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항갑상샘 약물, 아스피린이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투여를 합니다. TSH의 분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갑상샘 호르몬을 투여할 수도 있어요. 환자 대부분은 저절로 완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만성으로 갔을 경우에는 갑상샘의 크기를 줄이고 갑상샘 저하증을 예방하는 데 치료의 목적이 되죠. 갑상샘 저하증이 있을 경우 티록신을 투여를 하는데, 갑상샘 호르몬제는 샘의 크기를 감소시키고 호르몬 수치를 정상으로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콜티코스테로이드는 갑상샘 염증과 부종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단기간 동안 유용하죠. 증상 완화를 위하여 부분적인 갑상샘 절제를 실시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갑상샘염 환자에게 진단이 내려질 때까지 지지적인 간호가 필요하죠. 갑상샘염의 원인에 따라 투여되는 항생제, 스테로이드제, 갑상샘 호르몬제, 항갑상샘 약물 등을 잘 복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약물의 부작용이나 갑상샘 항진증 및 갑상샘 저하증이 발생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갑상샘 기능 검사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갑상샘 종양입니다. 타이로이드 튜머에는 비나인 아데노마와 말리그넌트 튜머가 있어요. 비나인으로 갔을 때는 그냥 샘종이 되는데, 악성으로 갔을 경우에는 이제 튜머로 바뀌죠. 양성 샘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양성 종양과 마찬가지로 이게 로컬라이즈드, 국소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조직에는 퍼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성 샘종이
기관을 눌러 호흡기 증상을 초래할 정도로 커졌다 할지라도 위험하지는 않은데 이게 드물게 악성으로 변해서 암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이 악성으로 변화되는 경우는 뇌하수체 호르몬인 TSH가 갑상샘을 장기간 자극하기 때문에 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갑상샘 암은 암 사망의 0.2% 정도 차지하고 주로 40에서 60에 나타나면서 남자보다 여자에게 2.5배 정도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머리와 목에 과량의 방사선 조사를 받은 사람에게 흔하죠. 암은 세포의 성숙도에 따라서 분화암과 미분화암으로 구분을 하는데, 분화암은 정상 갑상샘 세포의 성질을 대부분 유지하고 있어서 수술 치료에 반응이 좋고 생존율도 높아요. 우리 몸의 신체 암이 이제 바이옵시를 하게 되면 분화도를 보는데, 이렇게 세포의 성질을, 정상 세포의 성질을 대부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분화도가 높다고 하거든요. 이런 사람이 수술 치료에도 반응이 좋고 생존율도 높습니다. 갑상샘 암의 그 형태에서는 여포세포암, 유두암, 여포암, 미분화암, 그 다음에 여포 주위 조직암, 수질암이 있는데, 이 중 유두암은 발생 빈도가 가장 높아요. 그래서 요오드 섭취량이 많은 나라에서 발생을 하죠. 증상과 징후를 보면 갑상샘암의 주요 증상은 증식된 갑상샘의 통증은 있지만 딱딱한 결절이 생기기 때문에 이 결절은 급히 커지고 방사성 요오드를 흡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림프샘이 커질 수가 있죠. 질병이 진전된 경우에는 증식된 샘의 압력 때문에 호흡곤란과 쉰 목소리, 연하곤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관리에서 갑상샘암은 수술요법, 방사선요법, 호르몬 억제요법, 화학요법 등을 실시를 합니다. 자, 진단에서는 종양과 낭종에서 니들 아스피레이션, 침 흡인 생검을 실시하고, 또 조직 생검은 유두성 암종을 확인하는 가장 신뢰할 만한 검사이지만 여포암이나 다른 형태의 암에서는 이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캔을 하는데, 이 스캔은 악성과 양성을 구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암세포에서는 요오드를 농축하지 않기 때문에 cold spot, 냉점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 이제 초음파 검사 같은 경우에는 양성인 낭포성 결절과 고형 결절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되죠. 갑상샘 억제 검사는 결절의 크기가 감소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실시를 하는데, 갑상샘 억제 물질을 투여한 후 갑상샘 크기가 감소하면 양성일 확률이 높습니다. 대부분 갑상샘암 환자는 갑상샘 기능이 정상 상태이기 때문에 혈청 TSH 농도는 정상입니다. 수질암은 칼시토닌을 분비하는 세포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혈액 내 칼시토닌 측정은 수질암을 진단하고 치료 후 재발 여부를 확인하는 데 매우 중요하죠. 수질암에서 혈청 칼시토닌과 CA가 상승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투약은 유두암과 여포암의 세포막에는 TSH 수용체가 있죠. 갑상샘 호르몬 대체요법을 실시해서 TSH를 억제하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그리고 미분화 갑상샘암, 퇴화성 암과 갑상샘 림프종 치료에는 화학요법, 케모세라피를 하는 거죠. 아드리아마이신을 투여할 수도 있지만 항암요법은 갑상샘암에 잘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갑상샘암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고 방사성 요오드를 하는데, 만약에 수술이나 방사성 요오드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 마지막 방법으로
항암요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방사성 요오드 치료, 미부나 갑상샘암을 역형성암이라고 하는데 이 암은 보통 진단 시 이미 전이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합니다. 방사성 요오드 용량은 환자 개인과 종양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고 여포암을 전체 갑상샘 절제로 치료한 후에 재발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아이오다인 130일 요법 치료를 시행하게 되죠. 수술 같은 경우에 자맹성 유도암의 치료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억제하기 위해서 갑상샘 호르몬을 투여한 후 갑상샘 절제를 시행을 하는데, 유도암과 침윤성 여포암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다인 130일 요법 치료를 한 후 전체 갑상샘 절제를 하고 림프절로 침범된 경우에 림프절 절제도 합니다. 재발할 경우에 갑상샘 호르몬 억제요법과 아이오다인 130일을 실시를 합니다. 수질암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아이오다인 130일 요법이나 갑상샘 호르몬 억제 치료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갑상샘 절제를 시행을 하죠. 자, 간호를 보면 갑상샘암의 간호는 진단 과정에서 환자를 지지하는데 초점을 둡니다.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는 수술 전에 갑상샘 기능을 정상 상태로 환원하고 유지시키는 것이 간호에 초점이 됩니다. 수술 전에 환자에게 갑상샘 절제 부위와 크기, 수술 경과, 수술 후 봉합 부위 긴장 감소를 위한 체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하죠. 수술 후에는 주요 합병증의 징후인 출혈, 회귀호두신경 손상, 테타니, 호흡기 폐쇄 등을 감시하고 이러한 징후가 보일 때는 즉시 의사에게 보고하도록 합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